이 고양이가 내 엄마 고양인가? 새엄마? 저놈 새끼 없으니까 야 니가 다 먹었냐? 아이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미아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온 가족이 출동해서 촬영 시작을 했어요. 네. 집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 관계적인 위치에 있어서 무리의 리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과연 고양이는 어느 정도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행동학자 존 브래드쇼는 고양이는 인간에 대해서 공격성이 없는 큰 고양이로 생각하고 있다. 야옹.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고양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 집 고양이가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새끼 고양이들이 엄마 고양이한테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엄마 젖을 먹을 때 이 행동을 해야만 엄마 젖이 잘 나옵니다. 꾹꾹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꾹꾹이를 할 때는 퍼링이라는 골골송을 같이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가 쓱 이렇게 가다가 와서 꾹꾹이를 하면서 골골송을 부른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고양이들이 왜 우리를 엄마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생에서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존재는 사실은 없어요. 원래 고양이들은 무리를 이루고 지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생활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새끼 때 엄마 고양이의 보살핌을 받고 독립하고 나면 혼자서 살아가야 돼요. 아프다, 나 먹을 거 가지러 못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굶어야 돼요. 수천 년간 조금씩 사회에 무리를 이루기도 해요.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도와주는 고양이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6개월령 이전에 독립하기 전까지 엄마 고양이가 먹을 걸 챙겨주고 보살펴 줍니다. 근데 집에서 누가 이 행동을 해주죠? 저요. 나도 하는데. 집에 있는 집사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기 때문에 엄마 고양이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새엄마? 스텝마더?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런 골골송과 꾹꾹이를 반복적으로 받는 특정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고양이에게는 가장 엄마 고양이로서의 인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모님이 저에게 골골송과 꾹꾹이를 잘 해줬어요. 근데 애기씨가 저에게 완전 골골송과 꾹꾹이를 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행동은 저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모님한테 어떤 존재쯤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공동육아 같은 경우 할 때는 이모가, 엄마가 이렇게 출타 중에 젖도 줘요. 사모님은 저를 이제 이모냥이 정도나 아니면 형제 자매 고양이 정도로 강등된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 휴모님은 사모님의 엄마냥이로서의 위치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한 동료 고양이들 사이에서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알로 러빙. 고양이들끼리 서로 지나가면서 얼굴을 쓱 비비면서 가는 이런 행동. 알로 그루밍. 정수리 맨날 와서 핥아주는 고양이. 앞에서 소셜롤. 뒹구르 뒹구르 이렇게 앞에서 누워가지고 뒹굴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 집 고양이는 나를 아주 친한 형제 자매 고양이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예쁘다, 한번 안아볼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꼬리 잡고 못 가게 붙잡고 질척거리고, 이를테면 강아지만 오래 길러본 우리 아빠, 어린이들, 고양이들이 계속해서 거리를 둬요. 쿵쾅쿵쾅 소리가 나잖아요. 나를 부르면서 다가오는 존재가 느껴지면 자리에서 후딱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자꾸 피합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무리 내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고양이, 또는 나를 자꾸 귀찮게 구는 부정적인 고양이로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웃음을 지으면서 서로 이게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독립적인 생활을 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서로 거리두기에 대한 의사소통이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구도에 있는 고양이들 근처에 오면 어찌됐거나 거리를 사이를 벌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좀 더 심해지면 하악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 좀 와, 제발 오지 좀 마.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면 나는 얘한테 합사 실패한 못된 고양이쯤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경쟁하는 구도의 다른 고양이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고양이,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위 포식자로 생각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어떤 보호자가 억지로 막 목욕을 시켰어. 그 다음날부터 이 고양이가 나한테 공격성을 계속 보여요. 실수로 내가 꼬리를 그냥 콱 밟아버린 고양이가 너무 아프고 놀랬어. 혼비백산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그롤링을 하고 히싱을 하고 직접적인 방어적 공격성을 보인다. 보호자를 어떤 상위 포식자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와 같은 경우에는 무섭거나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리의 그냥 리더나 나의 보호자로서 생각하는 게 계속 지속되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보호자를 인식하는 그 부분이 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엄마 냥이었지만 지금은 이모 냥이로 강등된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어요? 하루에도 바뀔 수가 있죠. 변화 상황에 대해서 빨리 적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야생에서는 무엇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프다. 가장 좋은 건 일관성 있게 보호자가 고양이를 대하면 고양이도 보호자를 일관성 있게 인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아주 가끔 오빠한테도 꾹꾹이 하고 안겨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 언제냐면 집안이 평온하고 애기씨가 저쪽 끝에서 눈도 안 뜨고 자고 있을 때 저놈 새끼 없으니까 옛날에 엄마? 하지만 휴모님이 있는 순간에 저는 항상 이모냥이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은 나를 왜 이렇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애기씨는 휴모님을 엄마냥이 한 30에 이모냥 한 70 정도. 내가 한 90 엄마냥. 아니야. 오빠 집에 잘 없잖아. 이렇기 때문에 집에 자주자주 제깍제깍 들어와야지 우리 고양이들에게 엄마냥이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사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고양이와 고양이는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시작선상은 경쟁하는 고양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의 상대. 지금 애기씨와 사모님은 하루에 90%는 자매냥이, 그리고 한 10%는 꼴보기 싫은 자매냥이. 야, 네가 다 먹었냐? 그러다가도 고기 따뜻하냐? 붙이고 우리 같이 잘까? 서로 이제 알로그루밍도 하는, 알로러빙도 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우리 고양이들은 보호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알아봤어요. 엄마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모냥이, 형제, 자매냥이, 경쟁하는 고양이, 나를 공격하는 호랑이. 이 모든 인식이 집사 한 명에게 하루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경우가 안 생겨야겠죠. 항상 안정되게 엄마냥이, 이모냥이, 동료 형제냥이로서 고양이들에게 사랑받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엄마냥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